안녕하세요. 폐암 백과사전의 집밥 가이드입니다. 요즘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바쁜 현대사회인데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외식으로 끼니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 폐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폐암 투병 전처럼 메뉴 제한 없이 외식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또는 주의해야 할 식재료나 식단은 무엇인지와 같은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요소로 외식 대부분의 메뉴는 맛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불균형한 영양소가 많고 조리 과정 대부분이 고열이나 직화로 구운 요리, 기름으로 튀겨낸 메뉴 등 일반인에 비해 투병 중인 폐암 환자나 투병 이후 건강을 회복하는 분에게는 발암물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메뉴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외식 메뉴는 다소 과한 양념과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입맛이 급격하게 변한 폐암 환자들에게도 잘 맞지 않거나 오히려 입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식 메뉴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폐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고 질 좋은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집밥은 폐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는 폐암 환자, 그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폐암 환자 추천 집밥 레시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폐암 환자 추천 집밥 레시피 메뉴는 청포묵 무침입니다. 청포묵 무침은 속이 매슥매슥하여 개운한 맛이 당길 때 청포묵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씹을수록 담백한 맛에 아삭아삭한 무가 은은한 단맛을 내고 상큼한 레몬즙으로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따뜻하게 먹기보단 차게 해서 드시면 속을 진정시켜주는 요리입니다. 청포묵의 처음 상태는 다소 딱딱합니다. 그래서 먹기 좋게 손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딱딱한 상태의 청포묵을 말랑말랑하게 되도록 데쳐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끓는 물에 익히듯 데쳐버리면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의 매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100g 단위로 손질된 청포묵을 사거나 100g 정도로 계량해줍니다. 볼에 넣어 청포묵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데워주세요.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가요? 폐암 환자의 유가족이신가요? 그리고 기나긴 투병 생활로 경제적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폐암산재 자신 있습니다. 오직 폐암산재 전문 노무법인 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데우고 난 후 불투명했던 청포묵이 어느 정도 투명한 상태로 변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데웠던 청포묵을 바로 썰면 으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이나 면사포 위에 얹어서 식혀줍니다. 청포묵을 식히는 동안 먼저 당근부터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영상처럼 당근 1개에서 3등분한 토막 하나를 0.5cm 두께로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런 다음 0.5cm 너비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뿌리 채소입니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무 1개를 4등분 해주고 동그란 무퉁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0.5cm 두께로 슬라이스 해주세요. 슬라이스한 무를 겹쳐서 0.5cm 두께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무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소화 건강 개선 및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오이 1개를 4등분하여 토막 하나를 들어 영상과 같이 껍질에 칼집을 넣어 돌려 깎기를 합니다. 과일 껍질을 깎듯 과육이 가늘어질 때까지 깎아주고 씨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오이 1개 분량을 반복해서 깎아주면 됩니다. 오이를 다 깎아내면 두루마리처럼 펼칠 수 있는데 이걸 뭉쳐서 0.5cm 두께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식혀두었던 청포묵을 1cm 간격으로 채를 썰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썰면 쉽게 으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당겨주듯이 썰어주세요. 청포묵은 식이섬유와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폐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및 회복 기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냄비에 500ml가량의 물에 소금을 1티스푼 정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뜰채를 이용해서 채 썰어 놓은 청포묵을 데쳐주세요. 청포묵이 뭉치지 않도록 살살 흔들어가며 2분에서 3분가량 데쳐주세요. 불투명했던 청포묵이 더 투명해질 때 건져내면 됩니다. 이건 조리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분에서 3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뜰채를 흔들었을 때 젤리처럼 탄력이 생기면 건져내주세요. 청포묵 무침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레몬즙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생 레몬을 즙으로 짤 경우에는 왁스 성분과 농약 성분을 제대로 제거해 주어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레몬을 보호하기 위해 왁스와 농약이 뿌려진다고 하니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이전에 청포묵을 데칠 때 사용한 냄비의 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꼭 팔팔 끓는 물까지는 필요 없고 온수 정도의 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고 1분에서 2분간 담가주면 이물질, 왁스, 농약 성분이 불려져서 제거가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굵은 소금 1주먹 정도 준비하여 볼에 넣고 레몬 껍질에 소금을 비벼가며 왁스와 농약 성분을 제거해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볼을 준비해 손질한 청포묵과 채소를 레몬즙, 진간장, 고추기름, 식초와 함께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제조 온수 조리 업계에서 일했던 폐암 환자분들, 유가족분들은 저 정현일 노무사에게 꼭 연락 주세요.